안녕하세요. 시인관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영석 교수님 연구실에 왔는데요. 여기 321호죠? 만해관. 그렇습니다. 동국대학교. 예, 저도 예전에 여기에 와갖고 1년 동안 그때 삼국유사인가요? 그러셨죠. 예, 윤독회를 예, 제가 삼국유사 같이 윤독회를 했었죠, 같이 여기서. 하셨죠. 예. 예. 근데 오래간만에 와도 그대로네요. 그때도 책이 그렇습니까? 엄청 많았는데 예, 지금도 아무튼 책이 엄청 많네요. 이 그죠? 번뇌가 좀 많은 곳입니다. 이게 예. 책도 하나에 또 인테리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긴 네, 한데 이게 네. 뭐 아무튼. 번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예. 우리 고영석 교수님은 또 시인으로도 또 많이 알려져 있지만 또 불교대학 교수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원효 에세이를 해서 원효에 대해서 많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나는 쓴다, 고로 나는 자유롭다라는 거를 그 철학자와 철학하면서의 그 에세이 중에서 썼어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교수님이 문사철도 하고 계시지만 철학과 예, 시인도 좀 자유롭잖아요. 시인도 쓰고 자유로운데 예. 그럼 철학과 그 시인과의 차이는 어떨까요?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철학자는 어떤 기본 문법을 조금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존재와 네, 어떤 그 인식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서의 어떤 언어와 논리 같은 네, 네. 어떤 문법이 나름대로 요청된다면 시인은 그런 문법에서 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닐까. 그 차이점. 시인과 철인이 통하긴 합니다만은 사실 철인도 자유로운 존재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철학적 그 문법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완전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이 세계를, 인간과 세계를 하나의 그 구조와 입체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시인은 그런 문법에서 뭐 어떤 의미에서 시인도 문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탈문법의 문법이 있죠. 그런 문법으로 설명하는 존재이긴 할 텐데, 그래도 시인과 철인은 통합니다만은 철인에 비해서 시인은 좀 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러면 또 우리 원효 대사도 좀 자유로우신 분이었잖아요. 그러시죠. 예. 근데 어느 책에서 읽어보니까 그 고영석 교수님이 원효 대사가 그 화두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원효랑 그렇게 예. 인연이 됐을까요? 뭐 제 불교 인연은 제가 생각을 나중에 해보니까 고향 집에 이제 재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네. 고향 살던 마을에 네. 틀을 하나 구해서 집을 하나 지어서 뭐 차례 제사를 지냅니다. 형제들과 함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제 집 앞에 한 40m 집 앞이 이제 흥룡사라는 절이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아, 고향이 상주시죠? 예, 고향 상주에 상주. 거기 있어요? 예, 예. 아, 네. 그 직선 거리에 있던 게 천봉사가 절이 있고, 아. 그 중간 마을에 이제 덜마가 제가 태어난 곳인데, 지금 뭐 길로 편입됐고 집도 없어지고 텃밭이 남았는데, 거기 바로 뒤에 한 30m 뒤에 이제 제 친구 아버지가 원래 고위의 천봉사에 있던 스님이었어요. 네. 스님으로 내려와서 이제 한의도 하면서 네. 결혼해서 사는데, 그 친구 아버지인데 제 어머니가 이제 그분에게 청해서 제 이름하고 여동생 이름을 지었어요. 영섭, 영인. 다른 형제들은 다 숫자 돌림인데 저는 섭이고 동생은 범인자. 이제 호적 족보에는 이제 저도 숫자 돌림으로 돼 있지만, 이름을 그렇게 먼저 지었던 것은 이제 그 선임 출신의 그 박화서 선생이라고 네. 그분이 지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앞에, 뒤에, 옆에가 다 절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이제 고향에 이제 집 때문에 가끔 자주 갑니다만은, 그 위에 가보니까 절들이 제법 많아서 한 8개 가까이, 1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뭐 흥법사, 그 다음에 천왕사, 그 다음에 저 위에 가면 또 성황당, 옆에 또 저 절이 또 생긴 절도 있고 해가지고 한 10개 가까이 절이 있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절 주변에 살았다는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불교랑 가까워지고 또 동국대학교까지 오셔서 공부를 하시고 지금은 또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교수로 또 예. 계시는 거가
정말 인연이 있기 때문에 또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서울에 올라와서 또 이제 화계사 밑에 살아서 어머, 삼각섬 아, 화계사를 다녔고 아, 화계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회도 다녔기 네,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뭐 동대하고 연결도 되고 음. 동대는 또 문사철의 어떤 본향 동양철학의 본산이기 때문에 네. 설립 취지 자체도 네. 뭐 그렇게 인연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설마 듭니다. 지금도 절 밑에서 사시는 건 아니시죠? 지금은 이제 마포 쪽으로 나와서 사는데요. 거기는 절이 그쪽에 있죠? 이제 효창공원이 있고 원효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원효사라는 절이 애석하게도 아마 그 스님이 돌아가시고 입적하시고 난 다음에 절이 뭐 빌라로 바뀌었고 대신 효창공원에 제가 산책을 자주 하는데 그게 바로 원효대사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내가 복잡하네요. 합장하고 인사하고 아. 그렇습니다. 원효로도 있고 예, 원효대교. 아무튼 그 원효대사는 그런 정말 그런 스님이기 전에 또 나중에 이렇게 뭐죠? 스님을 그만둔 걸 뭐라 거사. 거사로 지내셨는데 예. 그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봤더니 치밀한 사고력과 활달한 문장력 그리고 또 넘치는 인간미를 통해서 그 5천년 그 한국 역사에 있어서 정말 빼어난 사상가다 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그런 분이 또 문장가니까 또 그분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시인일 수도 있겠네요. 예. 이제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한 뭐 두 박자, 세 박자 이렇게 있을 텐데, 네. 우리가 뭐 20세기에는 뭐 성철선사를 얘기하고 네. 수행에 뛰어난, 예, 예. 그러나 이제 어떤 문장은 조금 중심에 안 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만해 같은 분은 이제 문장에 뛰어난데 수행이 좀 그렇게 안 섰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네네. 사실은 양쪽을 다 갖추었는데, 일반 사람들에게 이제 드러나는 박자라면 역시 이제 수행적인 측면, 네. 만에는 문장적 측면으로 드러나 네, 있는데, 네. 원효대사의 경우는 제가 생각한데 부처님도 사실은 직접 말씀을 하시고 글을 쓰지는 않았지만 네. 당신의 말씀을 제자들이 이제 구전 암송에서 기록을 남긴 그걸 이제 부처님의 어떤 저술로 이제 우리가 소급해서 얘기하는 맥락에서 본다면 네. 그렇게 살았고 또 그렇게 글도 쓰고 그렇게 수행도 했던 그러니까 세 박자가 맞는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뭐 성철선이나 마해선사는 이제 두 박자 이런 축이라면 네. 부처님 같은 경우는 세 박자 그러니까 자기가 쓴 글이 있고 그다음에 수행이 있고 그게 온몸으로 살았던 대중교화든 뭐 이렇게 세 박자의 삶이라면 우리나라의 부처님이라는 원효대사도 바로 세 박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이 바로 일심이라는 것이 그 치밀한 사고력, 뭐 일심에 대한 지형이 촘촘하니까 네. 인간의 그 본연의 마음, 본래의 마음이죠. 그다음에 중생이나 대중들에 대한 그 교화 내지는 함께 더불어 사는 무해적 삶 이게 네, 이제 그래서. 넘치는 인간미라고 본다면 이 일심과 무해라는 것을 함께 연결하는 인식의 전환을 주기도 하고 매개항이 결국 이제 화생회통 화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화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간이 직립인간이기 때문에 역시 문자 언어 문자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언어 문자의 전환을 통해서 인식을 뒤바꾸기 때문에 이 넘치는 인간미와 치밀한 사고력 사이의 매개항이 바로 활달한 문장력이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원효대사가 바로 그러한 넘치는 인간미와 치밀한 사고력 사이에 이제 활달한 문장력을 통해서 세 박자의 삶을 살았던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그 무예가를 보면 이게 모든 것이 이제 꺼리낌 없는 사람이라서 생사에 그런 모든 것이 꺼리낌 없어야지만 그런 생사의 편안함도 얻는다 그러는데 많은 그 분들이 스님으로 출가할 때 생사를 사실 생사에 대한 거를 좀 깨쳐보려고 출가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오도송이라 해서 이렇게 뭔가 딱 깨달음 있으면 그런 오도송을 이렇게 말로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오도송이 하나의 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선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스님들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진짜 수행도 하시면서 시인이시겠네요. 그죠? 전통적으로 뭐 부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모습이 있고 또 뭐 아시아, 동아시아의 여러 전통, 불교 전통에서 그렇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수행자는 뭐 결국 이 시인의 기질을 타고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수행자는 한편으로는 개인이기보다는 공인의 삶을 전체적 삶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체득한 내용을 함께 나누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출가라는 작은 집, 내가 사는 작은 집을 떠나가지고 집이 없는 곳으로
그러니까 지변 비가로 넘어가는 과정이 출가이듯이 네. 그러니까 숲속에 또는 산속에 들어가는 과정 자체는 좀 더 큰 세계를 추구하기 위한 잠시 떠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가와 그러니까 출세간, 입세간 이 말이 있듯이 세간, 출세간, 입세간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간에서 출세간, 숲속 또는 산속으로 갔다가 다시 출세간이란 입세간을 통해 돌아오듯이 수행을 한 사람들은 적어도 자신이 얻은 수행을 통해서 더 나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추구를 통해서 얻은 내용을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 그걸 이제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작업이 이제 이타행 보살행이니까 공인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나누는 방식의 이제 형식이 시나 뭐 산문이나 뭐 설법이나 여러 가지 어록으로 나타난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자유로운 형식 뭐 시에도 문법이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 칠언사구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언사구, 사언사구, 뭐 율시도 있고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전하는 방식이 굉장히 시적이고 그것이 그 부처님도 이미 그렇게 운문으로 전했던 전통이 있고 그 계야가타라는 개송이라는 게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 보충 설명의 장항이라는 산문이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불교적 수행 전통이든 뭐 우리가 인도의 뭐 요가 이런 전통이든 결국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공인적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얻은 수행의 결과를 함께 나누는 그 과정에서 산문도 좋지만 운문이 훨씬 더 짧은 형식을 통해서 강력한 어떤 이 직관의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생각합니다. 선지식들이 이렇게 깨달음 오면 왜 이렇게 저기 뭐 이렇게 찾아뵈면은 이렇게 한번 네가 공부한 거라고 얘기해봐라. 그러면 말로 얘기하면 이제 너 멀었다 다시 보내고 거기서 그렇죠. 깨달음 알면 너는 가사를 줘서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또 이렇게 승인해주고 그런 것들을 결국은 다 이렇게 우리가 쓰거나 말하거나 이런 거로 되는데요. 이쯤에서 이제 원효대사도 또 더 구애 없었던 것이 시장이라든지 뭐 기생집 같은데 구애하지 않고 드나들면서 그 사람들도 불교를 전파해서 정말 불교가 뭐 신라 시대에 너무 높으신 분만 하는 게 아니라 평민들도 다 저작거리 있던 사람들도 함께 아우르면서 불교를 이렇게 하나됨을 전파했던 분이잖아요. 그럼 이쯤에서 상당히 자유롭고 또 결혼도 하시고 또 우리 설총을 또 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원효를 이렇게 연구하시고 이렇게 또 화두로 삼을 정도면 고영석 교수님도 원효랑 뭔가 비슷한 맥락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연구하잖아요. 근데 고영석 교수님은 제가 예전에도 뵙고 공부할 때도 뵙고 지금도 뵙잖아요. 근데 또 내면은 어떤지 모르는데 딱 보기에 되게 이렇게 모범이잖아요. 스탠다드한 그런데 안 그러시죠? 안 그런가요? 뭐 그 차이점과 공통점 좀 얘기해 주세요. 원효대사랑 고영석 교수님. 이제 제도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 현실이고 일반적으로. 네네. 뭐 저도 출가 생각을 이제 한 적도 있고 출가를 제안받은 적도 있지만 이 제도 속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이제 제도를 끊임없이 넘어서려고 하는 과정도 있지만 제도 속에서 또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출가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세간적 삶을 뛰어넘어서 다시 한꺼풀 뒤바꿔서 다시 들어오는 거니까 기존의 제도의 틀에 좀 구애를 덜 받죠, 비교적. 그리고 그게 하나 시스템 쌍가라는 공동체 시스템이 이제 보존해주고 뒷받침해주니까. 네네. 근데 제가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그 탈바꿈에서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받아주는 시스템이 없죠, 사실은. 그렇죠. 개인적으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쌍가라는 공동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불교적 전통에서야 뭐 쌍가라는 전통이 있지만 거기 나오면 뭐 거산이 뭐 예를 들어서 속퇴한 사람은 뭐 처사라 부르는 이런 형식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제가라는 삶의 방식은 우리 국가 제도 질서 속에 살아야 되니까 뭐 제도 속에 사는 제 모습은 아무래도 뭐 대학이라는 틀 속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정년 이후면 좀 그러면 좀 반가웠네요. 그러면은 지금 교수님 정년 언제 남았어요? 얼마큼? 7, 8년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65세까지잖아 대학 이게 만으로 따지고 또 이게 호적상 1년이 늦게 돼 있어서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많이 그런 남았어요? 차이인데 7, 8년인데 이게
뭐 알다시피 6월 이전과 이후에 따라 한 1년이 차이가 납니다. 와. 뒤로 넘어가야 앞으로 넘어가야. 그러면은 예. 7년 이후면 우리 예. 교수님의 그 내적 그 대한 그 자유로움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 제도적 법권에 벗어나서 뭐, 그걸 기대해도 될까요? 그럴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아니 준비를- 내재되고 있어야지만 그게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아.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뭐 아. 농부로 사는 방식도 있고. 아니 원효를 연구했으니까 원효적인 그런 예. 기질이 내가 봤을 때 안쪽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원효를 제가 주목했던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매력적인 것은 역시 이제 뭐 제가 공부의 방향도 그런데 이제 뭐 문사철 이런 부분을 이제 확통한 그런 인물이고 네. 또 우리가 동양 전통에서 이제 뭐 굴도유 삼교에 이제 확통한 인물이고 그래서 지금 선교의 자유로운 선교를 아울렀던 분이고 제가 이런 지금 맥락들을 교수님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예.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문사철을 얘기했는데 그 문학, 사학, 철학 이렇게 문사철을 또 원효의 영향인가 이렇게 만드시고 계시잖아요. 예. 이건 원효의 영향인가요? 뭐 원효에 한정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네. 동양의 기본적인 어떤 사유 자체가 이제 문사철이고 원래 불교도 들여다보면 부처님 말씀 형식도 다 문사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이게 인문 정신이라는 게 크게 이제 문사철에 이제 의학, 뭐 예술까지 포함되지 않습니까? 인문학이라는 게.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삶의 본질이고 인문학이라는 게 이제 인간의 제가 이제 여기도 쓰시겠지만 인간학과 고전학이 섬이고 퍼지는 이제 네. 인문학 개간지라 했지만 인문학이라는 게 사실 인간의 보편적 어떤 그 사유 정서를 담는 책이란 말이죠. 그 하위에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이 있어서 네네. 사회과학도나 자연과학도 이공 뭐 의학도들도 사실 인문학을 가장 정수로 두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학문 분과가 조금 잘못 형크러져서 그렇지 인문학은 인간에게서 가장 보편적 학문이고 하위에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요새 이제 인문학이 조금 더 요새 조금 약간 시들한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뇌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그런 말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그런 출가도 고에서 시작되는 거잖아. 나는 어디서 예. 와서 어디를 갔을까. 예. 또 뭐 생로병사를 여러 가지 고를 했을 예. 때 되는데 너무 현재를 즐거움만 추구하고 지금 오늘만 산다는 것도 사실 좋지만 너무 오늘만 산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또 고가 또 소외될 수도 있잖아. 그 점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우리나라 이제 뭐 초중고생들 어릴 때 세계문학 전집, 한국문학 전집 다 보고 읽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그 정서가 참 좋고 좋은 교육들인데 네. 그래서 입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좋은 학교 보내야 된다는 초중고부터 그것 때문에 대학까지 계속 이제 쫓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건너뛰거나 뭐 요약해서 보거나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갈증이 사실은 요새 뭐 문학하는 사람들 중에 만학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늦게 하는 분들이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건너뛰었던 거죠. 그게 이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고 어떤 그런 맥락들을 고려해 보면 이게 이제 초스피드 시대 뭐 앞서서 빨리빨리 같은 이런 의미 때문에 이제 거의 건너뛴 것이긴 한데 그러나 그렇게 건너뛰어도 근본적으로 인간이 어떤 내면에는 뭔가 이 갈증, 결핍 같은 게 있거든요. 문사철이라는 게 이제 이게 보편적인 인간의 정서를 이제 학문적 책으로 말할 때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교수님 제가 봤을 때요. 예. 또 좀 교수님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지런하시다라 해야 되나요? 어떻게 교수 애들 가르쳐야죠. 그것도 문사철도 만드셔야죠. 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세미나 있으면 그거 쓰셔야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시집도 또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내시고 이번에도 또 뭐 향가도 내시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시간이 어떻게 24시간 갖고 모자르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부지런하신가요? 뭐 예, 뭐 다 근근히 겨우겨우합니다. 뭐 텀을 쪼개면 텀이 생긴다는 말도 있지만 네. 일단은 뭐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보이고 네. 뭐 그걸 제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하려고도 안 합니다만은 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해보는데 네. 우리나라 이제 불교계가 처한 현실, 또 우리 인문학계가 처한 현실들이 좀 이렇게 각박하고 좀 이렇게 척박하죠. 그래서 좀 할 수 있는 한 뭐 제가 좀 해보면서 또 저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단련을 시키는 과정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원효 대사를 쭉 보면서 뭐 여러분들 뭐 진울 같은 거 많이 보면서 그 아까 제가 치밀한 사고력을 얘기했지만 물론 이제 우리 그 위대한 선조들이 다 그렇기도 했죠. 이렇게 박학 신문 뭐 중용에 나오는 말처럼 넓게 배우고 자세히 묻고 하는 이런 중용의 5가지 단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다 거쳤는데 우리 현대인 특히 뭐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고 이 분과학문 속에 살다 보니까
자기 분야 불교학도 굉장히 넓고 깊습니다. 야, 예를 들어 그렇죠. 불교 뭐 유식, 아, 불교 중간, 불교 화엄, 불교 음. 천태 이 엄청나게 13개 파트 이상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 과거의 원효 대사들을 보면 전 분야의 종횡무진이에요. 전체를 보고 다 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면 유식하는 사람 유식, 중간하는 중간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거든요. 근데 불교만 해도 이렇게 넓고 깊은데 단일한 체계가 아니니까 이 유가도 있고 노장도 있고 동양만 해도 샤머니즘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현대 분과 학문이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을 경험도 하지 못하죠. 근데 결국은 우리 과거 우리 뭐 이 지식인들이 했던 것처럼 일단 텍스트를 좀 다양하게 고전을 봐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인간학과 고전학이 그런 거죠. 인간에 대한 이해, 세계에 대한 이해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고전을 다양하게 보면 과거에 뭐 퇴계 제가 이제 주목하는 또 퇴계가 제가 주 전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퇴계 선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원효에서 당연히 그렇고 이런 분들이 보고 느끼고 글을 남겼던 부분을 보면 우리들이 참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그렇죠. 여기서 제가 그거 이런 그거 할 때요, 상무님사 할 때 예. 차에서도 또 내가 봤을 때 차 연구도 하신다는 얘기 살짝 들은 것 같아요. 뭐 차도 조금 공부했습니다. 물론 그쵸. 차가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도 하세요? 차는 조금 이제 쉬고 있고요. 아, 그게 이제 일종의 각성의 효과가 있는 거고 차는 늘 마시지만 네네. 차라는 게 이제 뭐 초이 순사도 있지만 동양에서 이게 차는 굉장히 중요하고 수행의 한 부분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는 수행의 필수한 것이기도 하죠. 참선할 때 각성을 하는. 그러니까 아마도 원효대사의 그 모든 걸 한 걸 다 아우르듯이 우리 고영석 교수님도 불교, 또 차, 이런 문사철, 또 시 모든 걸 다 아우르셔서 이렇게 지금 뭔가 뭐 다 그죠? 그러지는 못하고요. 그냥 이제 우리 과거에 이제 뛰어난 분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보면 우리 후학들이 좀 참고도 해야 되고 네네. 또 살펴야 되고 네. 또 개선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좀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오고 있고 아무튼 우리 진행 중입니다. 아쉽긴 네. 하네요. 우리 고윤석 교수님 정말 교수님이라서 말씀도 너무 잘하시는데 제가 이게 끊는 게 너무 죄송스러운데 진짜 더 길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정해져서 너무 아쉬운데요. 예. 또 아까 상주가 고향이시라는데 그 상주 경상감령 옆에 예. 그런 조각공원이 있는데 우리 교수님 씨가 거기 이렇게 조각공원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 제가 살짝 들었어요. 예.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거기 시 제목이 길인데 사랑의 지도라는 걸 예. 되면서요. 그거는 예. 이제 좀 이따가 우리 예. 교수님 음성으로 멋진 예.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또 교수님 시 중에서 많은 시 중에서 제가 짧은 시를 좀 골라봤어요. 제가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님, 고영섭. 우러러 보면은 님이 되고요. 내려다 보면 남이 되지요. 있는 대로 보면은 달인이 되고 붙들려 보면 덜인이 되죠. 덜인이 뭐죠? 난 예. 덜인이라는 예, 말을 달인에 대응되는 말로 제가 만든 조어입니다만은 네. 조금 덜 된 사람이죠. 아, 덜 된 사람? 네, 제가 이제 불교 철학을 이렇게 조금 푸는데 우리가 이제 내가 있다는 실체로서 내가 존재한다는 작은 나라고 하는 유아의 세계 이게 이제 인도 철학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바라문 아트만처럼 이런 사유라면 부처님은 이제 무아를 주창했잖아요. 네네. 내가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내가 없다는 것. 아, 무아. 좀 더 큰 나죠. 있다는 걸 넘어서는 큰 나가 이제 무아인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대응해서 이제 내가 있다, 내가 없다라는 상대적인 분배를 뛰어넘은 큰 나, 더 큰 나. 이게 대하이고 진하인데 이 더 큰 나와 작은 나 사이의 의미를 아까 무아라는 의미에서 그냥 이제 큰 나지만 좀 더 구분하면 덜 큰 나로 제가 이렇게 중간 단계처럼 더와 작은의 그 상태를 이제 덜 큰 나라는 말로 제가 쓰기도 한 무아를. 그러니까 불교가 추구하는 게 무아가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무를 뛰어넘는 보다 대하 진하가 불교가 추구하는 것처럼 그런 맥락을 의미하면서 이제 달인이라는 있는 그대로 보는 이제 심층까지 그대로 보는 그런 달인에 대응되는 말로 좀 덜인이란 말을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붙들려 보지 않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우리 고심님 시가 궁금한데요, 듣고 싶은데요, 한번 낭독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아까 12에 있는 시, 길.
길이라는 시는 사랑의 뭐 제가 현대 불교문학상 받은 작품 중에 하나이긴 아, 합니다만은 축하드립니다. 그게 이제 고향 상주에서 아마 문화예산으로 이제 그 박찬 선생님이 조금 이제 확보하셨던 금액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 남는 금액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조각공원을 만들고 그 예산을 이제 출향신, 그러니까 상주를 떠난 시인, 또 재향신, 상주에 머물고 있는 시인 네. 중심으로 이제 시비를 한 30여 개 만들고 나머지 한 몇 기 정도를 이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용운, 김소월 뭐 이런 분들도 포함해서 한 35기 정도, 34기인가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하고 인연이 되고 해서 그죠? 그래서 길이라는 시를 네. 그 시비에 올리게 됐습니다. 네, 청해 듣겠습니다. 길, 사랑의 지도, 고영석. 눈앞에 셀 수 없이 널린 길들도 내 정작 마음먹고 나가려 할 땐 너댓길, 서너 길, 두어 길 되다. 한 길로 줄어들기 마련이듯이. 지상에서 제일로 부지런한 건 나의 손과 또 나의 발이라지만 머리에서 가슴으로 못 옮기고선 가슴에서 발끝으로 못 이르고선 세상에서 제일로 머나먼 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아가는 길. 발끝에서 온몸으로 못 나가고선 마지막엔 자기조차 못 버리고선 눈앞에 널려있는 길들 중에서 마음 둘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나? 지상 위에 남겨진 오직 한 길은 내 온몸을 던져서 열어가는 길. 네, 잘 읽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 정말 길, 그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인생 길이고, 그죠? 계속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제가 책을 한번 낭독할 때 이렇게 봤더니, 이 수많은 책들이 진짜 뭐 몇 권인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책들에 둘러싸여서 책 냄새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고영석 교수님을 만나 뵙고선 정말 너무너무 평소에 듣지 못했던 그런 불교적 깊은 사유에 대한 얘기 좀 들었는데요. 정말 아쉬운 거는 시간이 조금 아쉽네요. 다음 기회도 기회가 되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